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월간 유인태 편. 오늘은 일부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뭐 맨날 그래요. 잘 지내질 못해요. 예. 아니 왜 맨날 뭐 세월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뉴스 보고 이러시면은 좀 마음이 안 그러니까 좋고 그러세요? 글쎄 뭐 별로 보고 싶질 않죠, 뉴스를. 보고 싶지가 않으실 정도. 가장 뭐 지금 뜨거운 현안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동시에 열었던 그 국회의원 단합대회, 예. 뭐 연찬의 워크숍 이름은 다릅니다만 예. 어떻게 보셨어요? 뭐 원래 정기국회 앞두면 그 의뢰하는 거예요. 통과 의뢰처럼 하는 거잖아요. 통과 의지점 하는 거죠. 예. 가장 화제가 됐던 거는 국민의힘의 연찬회에 참석한 대통령 발언인데 예. 잠깐 뭐 요약을 해보자면 실용보다 이념이다. 철지난 이념 말고 철학으로서의 이념이 중요하다. 언론은 24시간 정부욕만 한다. 그리고 오염수와 관련해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인수를 해보면 분식회계하고 아주 형편없다. 정부를 담당해 보니까 정말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어땠을지 아찔하다. 뭐 이런 발언들이 주요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뉴라이트 의식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 뉴라이트 그 역사관의 세례요? 역사관뿐만 아니라 의식에 부쩍 저렇게 뭐 저런 얘기를 그렇게 하고 또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거에 대한 좀 원망이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대한 원망하고 뭐 이념이 중요하다 이 얘기가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네. 열심히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뭐 지지도가 이거밖에 안 되고 세상이 나를 안 알아줘 뭐 이런 거에 대한 원망이 저놈들 전부 저거 날 지지하지 않는 놈들은 저 반국가 세력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닌가 보여져요. 약간 피해의식 같은 게 그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예. 그 전 정부를 망하기 직전 기업에 사실 빗댄 걸로 느껴져요. 해석이 돼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등판할 거라고 보세요? 뭔가 SNS에 글이라도 올릴 거라고 보세요? 뭐 가만히 있을 수야 없겠지만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하더라도 좀 점잖게 그냥 이제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을 쓰더라도 안 쓸 수 있었으면 안 썼으면 좋겠다는 쪽이세요? 괜찮은데 써도 괜찮은데 그것도 저렇게까지 당하고 또 가만히 있긴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아니까 이미 저런 발언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괜히 키워줄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윤 대통령이 이렇게 실용보다도 이념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이념을 왜 이렇게 연일 강조할까? 아까 뭐 피해의식이나 어떤 왜 나를 몰라주는가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닐까 분석은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떤 지지층 결집이라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을까? 이렇게 연일 강조하는 건. 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있을 터인데 저기 원래 제가 듣고 있기로는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저러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늦깎이 의식화가 된 게 아니냐. 늦깎이 의식화가 뉴라이트 의식화? 뉴라이트 의식화가 된 게 아니냐 한번.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이 되기 전에 윤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사실은 스타일이 저는 이념보다 실용 쪽일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실용 쪽일 줄 알았는데 실용보다 이념이다 이렇게 발언이 나오니까 조금 다른 느낌. 그러니까 늦깎이 그런 좀 그런 의식화가 되면은 원래 좀 늦게 늦깎이 뭐가 되면은 더 열정적이에요. 이쪽 소위
흔히 말하는 운동권 의식화도 예. 저 늦깎이에 된 사람들이 훨씬 더 아, 열정적이거든요. 운동권 봐도 늦바람이 무서워요? 야, 그러면 무섭죠. 여기도 좀 어. 이게 뉴라이트 늦바람이 좀 분 것 같아요. 아, 난 것 그렇게. 같아요. 그러면 어떤 뭐 전략적인 측면보다는 뭐 소신, 뭐 그렇게 봐야 진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이제 동시에 같이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아이고 참 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이구. 홍범도 장군을 왜 건드리는지 그 얼마나 그 멍청한 짓이에요. 그리고 멍청이라고까지 예, 표현할 그렇게 그리고 표현하실 뭐 정도예요? 그리고 저거는 이종찬 광복회장이 예. 낸 성명 있잖아요. 예. 거기에 제일 잘 요약이 돼 있으니까 뭐 제가 여기서 더 뭐 중언부언 뭐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광복회장 성명을 한번 보시는 게 예. 그리고 또 그 양반이 그쪽 뭐 우당의 손자로서 저 누구보다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예, 이회영 선생의 예, 예. 손자시고, 근데 또 윤 대통령의 중마고우인 이철우 교수 아버지세요. 아니 그 더군다나 뭐 사실은 윤 대통령의 뭐 이렇게 멘토라고 예, 하면은 이종찬 회장을 이제 꼽았었거든요. 꼽았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럼 이거는 윤 대통령 뜻은 아닐까요? 흉상 이전은? 그러니까 늦깎이 바람이 나가지고 저런 게 아니냐. 아까 저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늦바람이 났다고 보는 거예요. 뉴라이트 의식에. 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이종찬 회장인들 뭐 어쩔 수 없었겠죠. 말릴 수가 없을 거다. 예. 그럼 흉상 이전 논란을 지금 대통령실은 국방부와 육사가 알아서 할 문제지 뭐 우리가 결정할 이런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뜻도 반영이 돼서 지금 육사와 국방부가 움직이는 거라고 읽으세요? 지금 일어나는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저기 누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데가 있나요? 전부 용산의 그 기류를 살피기에 급급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읽으십니까? 직접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더라도 지금 기류를 보면서 움직이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어제 대통령이 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열리는데 정기국회 앞두고 그 장관들한테 이제 싸워라. 나가서 싸워라. 지금 뭐 이념적으로 극과 극인 상황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 뭐 싸움을 좀 독려하는 발언. 글쎄 그게 도대체 이 국회의 다수당인 야당하고 싸우라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가서 잘 해가지고 어떻게 된지 뭐 법안도 통과시키고 그게 정상인데 그 전부 그 장관들 국무위원들한테 한동훈을 닮아라 뭐 이런 짓이 아니겠어요? 그 가장 한동훈 장관이 가장 모범적인 장관이 되겠네 지금. 아마 이제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여소야대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통과시키기도 쉽지 않으니 결국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그래서 잘 설득해라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울까요? 그 싸우란 표현을? 설득하라는 게 어떻게 싸우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좀 말이 되시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가 나오고 나면 결국은 다 알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광주시에서는 지금 정율성 역사공원을 추진하는데 사실 정율성의 경우에는 홍범도 장군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어서 요거는 심지어 지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뜨겁고 반대하는 여론도 높더라고요. 요 문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게 저도 뭐 굉장히 그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하여튼 중국에서는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이고 중국에서 예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 생가복원이라고 그러대요. 그 뭐 역사공원이라고 하는 게 예. 집터. 근데 지금 강기정 시장도 꽤 억울해하대요. 통화해 보셨어요? 예, 통화를 한번 해보고 어떻게든 요새 골치 아프겠다 뭐 네, 이러고 한번 네. 했더니 이게 20년 전부터 2003년부터 시작돼가지고 한참 전부터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그 노태우 대통령 때도 그 한중 수교할 때도 그 정일성 씨 부인인가 하는 사람이 예. 무슨
저 등소평의 양여구 들은 얘기로 아. 그 비서실장인가 하고 그래가지고 한중 수교에도 상당히 역할을 했고 그때 어. 우리나라에 한번 뭐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아주 거의 국빈 대접 비슷하게 뭐 했어요. 했었고 음. 그 뭐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중국인의 저희 추앙을 받는다 그러면 공산주의자겠죠. 그 음.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중국에서 그렇게 추앙받는 인물이 이제 음. 광주 출신이다 보면 네. 보니 거기서는 어떻게 그 생가하고 음. 그 앞에 정원 뭐 그 좀 만드는데 음. 혹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 지금은 거길 그렇게 찾으니 관광객들이 뭐 그런 좀 차원에서 유치하는 거다라는 아니 설명이에요? 처음에 할 예. 때는 예. 보다는 그건 벌써 20년 전부터 한 거고 예. 뭐 5명의 시장인가를 거쳤어요. 거쳐서 해서 아. 지금 이미 들어갈 광주시가 들어갈 예산은 48억인데 예. 그 생가 톱 사는데 35억 들고 앞에 정원 꾸미는데 한 13억. 음. 그건 이미 예산도 다 투입이 끝났다고 그래요. 아. 아니 근데 정일성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면서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작곡을 했죠. 근데 이제 한국전 때 예. 중공군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뭐 쳐들어왔고 또 해방 후에는 북한 조선인민군의 행진곡을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 작곡한 공산주의자고 예. 공산당에서 그렇게 추앙을 받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도 역대 정부에서 이게 해왔던 거 시장에 아니냐. 해왔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와서 강기정 갑자기 시장은? 정말 저러냐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간 유인태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난 월요일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나오는 분들마다 제가 이제 1주년 평가를 좀 질문드리게 되는데 총장님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를 뭐 매길 원래 대표가 나와서는 안 될 대표를 나왔다고 저는 보니까 음. 시작부터가 대표 자리를 맡으면 안 됐었다? 그러면 예. 해서는 아니 어쨌든 뭐 그 당시 지방선거하고 동시에 치러진 선거에 그 계양에 보궐선거를 나가고 또 그 계양 국회의원은 서울시장을 나와가지고 더욱 지방선거를 그렇게 배려버렸잖아요. 더 배렸잖아요. 있던 자리 이 대표로 있었어도 물러나야 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될 사람이 거기서 대표를 나간다는 건 우리 지금 정치 상식으로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그 말씀은 쭉 하셨어요. 쭉 해온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8%의 높은 뭐 지지율로 대표가 됐습니다. 다들 실망해가지고 대선에 지고 예. 투표율도 굉장히 낮았잖아요. 아주 역대 최저의 투표율 속에서의 이제 그 높은 득표율을 뭐 기록한 거니까. 뭐 근데 어쨌든 뭐 그래놓고 결국은 예상대로 그 1년 동안에 뭐 이 사법 리스크라는 게 계속 따라붙다 보니 뭐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뭐 그 지지를 못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 지지도도 그렇고 뭐 그러고 당에 뭐 그런 무슨 그 돈 봉투니 코인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일들이 벌어지고 했을 때 대처도 보면은 그 리더십에도 상당히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입니까? 뭐 점수를 그러니까 낼 것도 없어요. 낼 것도. 예. 이들 점수 측정 불가? 예. 뭐 그래요. 또 이런 반응은 처음이네요. 제가 지금 계속 나오시는 분들한테 여쭙고 있는데 아예 점수를 낼 수가 없다. 점수 측정 불가. 이거는 또 제가 처음 듣는 답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놓고 경론이 오갈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조용했다고 해요. 그 얘기가 별로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맥락일까요? 그걸 또 당장 이제 곧 닥칠 것 같은데 거기 다들 의원들을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할까 하고 지금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다들. 근데 그걸 거기서 그렇게 내놓고 뭐 떠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해라, 어떻게 그래도 하겠다 뭐 아니 이런 건. 다수의 의원들은 예. 그 이미 이번 대표 연설에서도 또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저 체포영장 청구하라고 뭐 회기 예. 비회기까지도 며칠을 그 만들고 했는데 그 어쨌든 이제는 아마 회기 중에 청구가 체포영장이 네. 들어온다 그러면 회기 중일 수밖에 없으면 표결해야 되잖아요. 예. 표결이 있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나가서 적극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의원들을 가결시켜 달라고. 가결시켜달라고 설득해라. 내 약속을 좀 지킬 수 있게 가결시켜 달라고. 전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보세요. 예. 아니 안 그러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고 총선을. 총선을 치르겠어요. 그리고 안 그러고 이게 부결돼 가지고 어떻게 더 유지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위기들 월간에서 살펴봤습니다. 유인태 총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